네, 그럼 의문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문의 변동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파트별로 보셔도 좋고요. 비음 하나, 유음 하나, 구개음 하나하나의 개념들이요. 그리고 얘네들은 사실 한 번에 쫙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법의 끝 교재 되게 두껍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3, 4일밖에 안 걸린다라고 선생님 항상 추천을 하거든요.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네, 사실 이거 가지고 특강할 때도요. 실제로는 거의 3시간 안에 전체 내용들을 다 다룹니다. 근데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들을 잡아 드릴 거고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출제 포인트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복습하면서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어차피 문항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문법의 끝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는데도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어려운 문항들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여러 가지 채널들로 선생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의문의 변동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어느 파트가 됐든지 간에 선생님은 국어를 절대 외우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네가 알아서 외워라, 알아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이것만 봐라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되든지 간에 시험장에서 인출이 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개념들을 넣었을 때도 얘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얘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아시면 훨씬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의문의 변동 중에서는 교체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선생님이 전 시간 뭐라고 했습니까? 전체 체계를 먼저 잡은 다음에 들어가 보자라고 했어요. 그죠? 실제로 교재에서도 맨 위에 보시면 역시 표가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표 안에서도 체계들을 좀 잡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먼저 의문론 파트 중에서도 의문의 변동 파트를 보도록 할 거고 의문의 변동은 크게 교체와 축약, 탈락, 첨가로 나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교체 같은 경우는요, 네, X와 Y가 있다라고 하면, 네, 이건 이제 언어학에서 쓰는 기호인 건데, 얘가 A고요, 그죠? 여기서 A가 있었다라고 하면 B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네, 요걸 가지고 교체로 받으시면 되고, 축약 같은 경우는요, 이 개념이 A하고 B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 두 의문이 만나서 하나의 의문이 됐을 때, 근데 그것이 새로운 의문으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축약 같은 경우도 어려워하는 친구들 가끔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기준들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탈락은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X와 Y 안에서 A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아예 생략이 되는 형태, 그냥 X와 Y만 남은 형태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X와 Y 안에 겹받침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A와 B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A만 남던지 아니면 B만 남던지, 그죠? 네, 둘 중 하나가 탈락한 케이스가 될 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첨가 같은 경우는 X하고 Y, 네, 요 상황에서 없었던 의문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개념들이 들어갔을 때를 첨가라고 보니까 일단 이렇게 개념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먼저 교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체에서도 지금 종류들이 좀 많은데요, 그쵸?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해서 비음화랑 쭉 개념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기준들을 좀 잡아가면서 보세요. 선생님이 그 부분들을 강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뭐 전체에 들어가는 정보들은요, 네, 다 넣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A4용지를 하나 이렇게 꺼내 두시고 한번 싹 적어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좋고요, 마무리 지을 때도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문제만 풀고 끝나지 마세요, 제발.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넣는 작업이 더 중요한 거니까 푸는 과정에 있어서는 풀고 나서 한번 얘네 4개만 적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채워 넣어 봐봐. 너 채워 넣을 수 있고요. 채워 넣었다라고 하면 너 이제 문법 다 맞을 수 있어요. 알겠지? 네,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 전체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나는 그래요. 그냥 외우지 마. 그치?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문 변동은 목표가 있고 원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발음의 편이고요. 두 번째는 표현의 명확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들의 관계는 5월이고요. 둘 중 하나요. 둘 중 하나. 발음이 편하게 가든지 아니면 불편하게 가도 되는데 표현을 똑바로 하든지, 오케이? 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는 의문, 발음의 편이라고 했으니까 발음이 불편해서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발음이 불편한 조건 뭐 있을까요?
자, 바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지? 네. 그리고 국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어 중에서는 발음이 더 불편한 건 뭘까요? 당연히 국물 발음하는 게 훨씬 더 불편한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네, 얘는, 아니,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자음, 모음, 자음, 모음이 왔어요. 그쵸? 우리말에 있어서 자음 뒤에 모음이 오고, 그 다음에 자음이 오고, 모음이 오는 건 전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잘 보시면, 자음이 오고, 모음이 오고, 그 다음에 자음이 오고, 다시 자음이 오고, 모음이 오고, 자음이 왔네요. 문제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요. 자음과 자음이 충돌하는 지점이요. 그치? 이 부분이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할 거야? 실제로 얘는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요. 즉, 첫 번째 발음이 불편한 조건이 나왔습니다. 어떨 때요? 자음과 자음이 충돌했을 때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네, 첫 번째는 발음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쫓아서 가든가 아니면 표현이라도 똑바르게 한번 해보자 라는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생각해 두면서 봐주세요. 이게 15년도 수능에서 B형에서 오답률 1위, 문법이 오답률 1위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비음화, 유음화 이런 애를 틀리진 않아요. 그죠? 근데 걔네가 왜 일어났는가를 묻는 문제를 너무 많은 학생들이 틀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보셨어야 됐다라는 거죠. 알겠지? 네, 그래서 요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표는요, 의문체계 표. 선생님이 앞에서 그죠? 네, 포토샵을 열심히 했었던 그 표인데 보시면 외울 때요. 사실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순서에 안 맞아요. 근데 내 맘대로 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문법의 끝을 13년도, 14년도 이때부터 출판을 했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첫 해는 안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가? EBS에서 한동안 이 순서로 바꿔서 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혼자서 좋아했죠. 아, EBS가 내 것도 봤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나는 일부러 틀리게 한 거야. 왜 일부러 틀리게 했냐면 학생들한테 이게 지금 파열음과 마찰음의 중간 정도 소리가 파찰음이에요. 그래서 얘가 중간으로 가야 돼요. 그게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 라인 전체만 움직인다면 그러면 외우는데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치? 얘가 중간 정도의 소리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지읒이.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번 조합을 해서 학생들을 외우기 편하게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네, 바닷가, 네, 횟집, 많이 와라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얘는요, 이 표는 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이 표는 그냥 외워야 된다면 이렇게 3초 안에 그냥 싹 기억이 나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걸 가지고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들을 다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크게 보시면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를 크게 범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얘네 지금 지읒이 혼자 있잖아. 그치? 이 위아래에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만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서 바닷가 횟집 많이 하라 라고 외워주시면 네, 3초 안에 이제부터는 이 표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인 거고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교재 상단에 이런 표가 계속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넣어둔 게 아닙니다. 너 지금 전체 중에서 여기 배우고 있어. 네, 라는 거를 계속 짚고 있는 거니까 그거 좀 잘 잡아가 주세요. 자, 먼저 의문의 교체 중에서도 제일 쉬운 겁니다. 그죠? 네, 음절 끝소리 규칙이고요. 음절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는 음절 말에 이렇게 7개의 자음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뭐 가느다란 물방울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못 틀리진 않아요. 근데 14년도 6월에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네, 여기 정도는 나와요. 기본인 거, 그지? 네. 우리가 사실 이 시점에서 근데 어느 시점에 이걸 볼지 모르니까 선생님은 기본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나왔던 부분이긴 해요. 뭘로 나왔었냐면 네, 이게 기억 리을 비읍으로 해서 출제됐던 적이 있어요. 14년도 6월에. 물론 제일 처음 문법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니까 이렇게까지 쉽게 나왔던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딴 게 아니고요. 이 가느다란 물방울, 그죠? 이 7개의 의문들 중에서는 사실 얘네가 이제 울림소리를 제외하면, 그죠? 네, 울림소리 얘네를 제외하면 기역과 디귿과 비읍이 남잖아요. 그지? 안 울림소리. 사실은 네, 나머지 의문들은 다 얘네로 대표음화 됩니다. 그쵸? 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지? 네,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런 애, 그죠? 이 쌍기역 같은 경우 기역으로 되는 건 이건 교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리을 비읍에서 비읍만 남았다라고 하면 걔는 탈락이지만, 그지? 네, 그런 것들 기억만 해두시면 되고요. 이런 거 틀릴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포인트 뭡니까? 55단, 이거 맨날 나오는 건데, 그치? 네,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뭐라고? 이걸 기억해요. 뒤에 실질 형태소라고, 그치? 그리고 얘는 형식 형태소라고요, 그죠? 네, 아시겠지만 이렇게 연음이 되는 것은, 연음은 음운의 변동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죠? 음운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것만 좀 주의해서 잘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실질 형태소가 나왔을 땐 어떻게? 네, 여기서 먼저 음절 말에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 다음, 그 다음에 연음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실질 형태소가 후행하는 경우인지 형식 형태소가 후행하는 경우인지 그거를 잘 봐두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당하는 예시로 나온 지금 조항들이요. 그죠? 네, 어디만 체크하시면 됩니까? 여기에서는 그쵸, 보이는 거 뭐 있어? 네, 쭉 가다가 조사, 어미, 전미사만 밑줄. 무슨 말이야? 형식 형태소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음해야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옷이 깎아. 그죠?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뭐? 조사, 어미, 전미사. 그치? 네, 얘네들 쭉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이나요, 이제? 네, 그쵸. 쭉 보시면 그냥 쫙 다 외우라가 아니라고, 그치?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아예 대놓고 연음이라는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뭐 사실 어려울 것도 없고요. 네, 이전에도 초창기에만 출제가 됐던 거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좀 어렵게 보셔야 되는, 그죠? 네,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동화 파트로 이제 범주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음운의 변동의 목표요. 그죠? 네. 음운 변동의 목표는요, 항상 매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발음의 편의 또는 표현의 명확성이라고 했어요. 둘 중 하나로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비음화부터 하도록 할 텐데, 자, 선생님 아까 뭐라고요? 발음의 편의, 음운의 변동은 첫 번째로 자음과 자음이 충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음과 자음이 충돌할 때 어떤 자음과 어떤 자음이 충돌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비음 화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멘트야. 뭐? 화요, 화. 어머, 한자를 썼어. 그치? 네, 한자 왜 썼냐면 델화자인데요. 델화자가 나오면 이전에 그렇지 않았던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비음아, 그쵸? 여러분들이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인, 미음, 니은을 만나서 비음인, 미음, 니은, 이응으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백날 외워도 떨리는 상황에서는 이 간단한 멘트가, 이 간단한 정의가 안 떠오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아니 얘를 기억은 해. 근데 처음부터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기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더라고. 얘가 왜 이렇게 됐는가.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비음이 아니던 애가 비음이 되는 것을 뜻해요. 덜 화자잖아. 저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럼 너는 아직 선생님이 아니야. 그치? 네. 그렇지 않았던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표를 다시 보시면 여기 비음이 어딨나요? 비음 여기 있어요. 그치? 네, 즉 비음화라고 하면 뭐라고? 비음이 아니었던 애들이 비음이 되면 돼.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요. 보면 이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 중에서 발음하기 더 편한 건 뭘까요? 당연히 울림 소리야. 여러분들 이거 안울림 소리, 그리고 실제로 안울림 소리는요, 목에 대보면 알겠지만 선생님 성대 울리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는 지금 울리게 발음했어. 어떻게? 비읍이 아니고 부라고 했어요. 비읍에다가 안울림 소리에다가 뭘 했어? 모음이요. 모음. 의요. 그치?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럼 누구로 바뀐다고? 당연히 울림 소리로 느껴지게 돼요. 왜? 실제로 발음하면 이런 애야. 네, 이거 소리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브라고 해서 울림 소리로 소리를 밀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안울림과 울림이 충돌하면 뭘로 바뀌려고 한다고? 울림으로 바뀌려고 해요. 그래 놓고 보니까 비음 뭡니까? 미음과 니은과 이응인 거야. 그래서 안울림이었던 애들 중에, 아니 외우는 게 아니고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중에서 이 라인이 그대로 맞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 파열음이요.
요거 세 개가 쭉쭉쭉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보는 거야. 아, 네가 그래서 파여름이었구나 라는 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혼자 중얼중얼 하면 돼. 아, 그래, 바닷가 많이 와구나. 이렇게 해서, 그죠? 네. 태용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내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아까 나왔었던 국물 같은 거예요, 그죠? 네, 국물 이런 애들 자음끼리 만났을 때 불편하니까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안울림이 당연히 바뀌어야 될 텐데, 그치? 그러면 이 안울림은 기억이 파닥카였고 걔가 네, 많이 와 이렇게 돼서 이응으로 내려와 하니까 국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시험에서는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바뀐 지점만 체크하세요. 그치? 바뀐 지점만 해서 비음 아니었던 애가 비음이 됐다. 오케이? 그것만 봐두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조합은 뭐라고? 안울림과 울림이 만났을 때 울림으로 바뀌려는 현상이다 라고 봐두시면 돼요. 알겠지? 네. 비음아, 정의에 해당하는 것들 쭉 정리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개념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맞춤법 조항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다 같이 기억해도 제발 너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기준 잡아드렸기 때문에 얘네 싹 다 외울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번호나 해. 그래서 받침 기역과 디귿과 비읍인데 이 기역, 디귿, 비읍은 그냥 기역, 디귿, 비읍이 아니라 이렇게 대표화 되는 애들까지 다 함축하는 거구나 라는 거 봐두시고 그러면서 예시까지 확인 쭉 해두세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책 넣는다 이런 애들 붙임의 조항들도 괜히 넣어드린 거 아닙니다. 같이 연결해서 봐두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치? 그래서 2번 해가지고 히읗의 발음도 이렇게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이제 비음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 같이 연결해 두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또, 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네,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요. 사실 비음화를 내가 일부러 비음이 아니던 애가 비음이 되는 현상이라고 원리를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저렇게 파열은 기역, 디귿, 비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만 죽어라고 외워요.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도대체 얘는 뭔가요? 라고. 근데 나는 놀랬던 게 뭐냐면 선생님이 사실 대형 출판사에서도 또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뭐 책을 또 내고 싶은데 뭐 계약 기간이나 뭐 이런 거 어떻게 되시냐 이래서 근데 저는 오르비에서 계속 이렇게 낼 겁니다 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되게 대형 출판사고 그 다음에 되게 높은 직위에 있으신 분인데 그냥 그러시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 계약 안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 부분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여기에서 다시 백노가 되는 것은 이거 설명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이거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뭐겠냐 비음하죠 라고 했더니 비음하는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이러면서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진짜로 국문학을 전공을 해서 심지어는 문법 교과서를 쓰겠다고 문법 자습서를 쓰겠다고 하시는 분조차도 이 개념을 이렇게 그냥 외우고 있는데 학생들은 얼마나 어려워할까. 특히 EBS에서는 이 1번 케이스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만 외우는 거야. 똑같아요. 바뀐 지점만 봐. 틀린 그림 찾기야 뭐 이 부분 바뀌었고 그죠?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해 보니까 얘가 바뀌었어요. 그럼 뭐 비음이 아니던 앤데 비음이 됐을 뿐이야. 그럼 비음화 한번 일어났고 비음화 일어났으면 교체고요. 그치?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니은은 비음인데 리을은 비음이 아니에요. 그치? 그럼 비음 아니던 애가 역시 비음이 됐어. 네, 비음화 2번 일어난 거고 교체 2번 일어난 거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일어났는가 라고 한다면 그럼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또 얘도 역시 뭐야? 이유는 불편해서예요. 불편해. 왜? 여기서도 지금 아까 2개 충돌했을 때 근데 안울림 울림이었잖아 이때는. 그치? 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어. 근데 울림 안에서도 백로 같은 경우는 힘든 거예요 발음이. 그죠? 그러면 이응이 내려오든지 둘이 같은 라인을 맞춰서 그지? 네. 그래서 벨로라고 하든가 그지? 네. 그럼 의미가 아예 안 통하지만 어쨌건 아니면 리을이 같은 라인으로 올라가서 백로라고 하든가 라고 하면 발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는 것 뿐입니다. 위에서 내려왔건 밑에서 올라갔건 비음이 아니던 애가 비음이 됐다고요. 그것만 보면 돼.
알겠어?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 그치? 이렇게 이해하고 보라고요, 제발. 알겠어? 자, 여기서 한번 체크만 한번 해볼까? 지금 여기가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라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난로가 나왔습니다. 그죠? 난로와 천리가 나왔어요. 비음아 맞아 틀려? 아니야. 그지? 바뀐 것만 보세요. 그죠? 네, 니은이 리을로 됐어요. 리을은 유음이야. 뒤에서 해야 돼. 그치? 유음이 아니던 애가 유음이 됐다고요. 그죠? 이건 유음아요. 근데 이거 왜 설명했을까? 네, 여기요. 다만이라고 하면서 나왔잖아. 의견 난이래. 리을인데 니은으로 바꿨어. 그럼 얘는 뭐야? 비음아요. 그냥 그거라고. 알겠어? 네, 나와 있는 그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원리로 기억해. 오케이? 얘네들은 다 비음화에 해당한 얘들이고 어려운 애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고요. 알겠어? 네, 그래서 얘네들 일부러 예시들 다 쭉 넣어둔 거니까 어렵지 않게 네, 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유음화는 같이 할게요. 네, 비음화, 유음화는 같이 하고 국유음화랑 경음화를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봤기 때문에 유음화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똑같은 원리겠죠. 그치? 뭐겠어? 유음이 아니던 애가, 그치? 유음이 아니던 애가 유음이 되면 돼. 근데 우리 아까 비음화는 기본적으로는 안울림과 울림이 충돌했을 때였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울림과 울림이 충돌했을 때 요때 바뀌는 현상입니다. 근데 또 울림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아까 음운의 변동의 목표는 뭐라고? 발음의 편의가 아니면 표현의 명확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얘도 지금 발음의 편의 때문인 건데 네, 지금 리을 같은 경우는 쭉 해서 니은이 내려왔는데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문법이 되게 랜덤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이 안에서만, 이 라인 그대로만 움직인다니까. 근데 시옷은 어때요? 옷이라고 하면 우리 디귿으로 발음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디귿은 다시 니은으로 바뀌잖아. 그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니은 바뀔 리을 자리로 올레가 없어. 네, 그래서 요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여기 지금 나왔었던 예시들 같이 엮어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비음화, 유음화는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엮어서 보는 개념이 중요하니까 걔랑 같이 연결해서 봐주세요. 네.